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저는 이쪽 동해바다 쪽 하조대 인근에 지금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시공하고 있는데, 그 기초부터 완성까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전 과정을 영상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간 넘버 5 그 영상 5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 다음에는 접착제 본드에 관해서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다 그랬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구독자 매그 매기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댓글로 답글로 달래니까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외부 단열재 외단열이죠. 일체 타설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걸 왜 제가 답글 영상 선택을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플랫타이가 열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열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플랫타이가 열을 이렇게 끊지 않고, 단열재, 그죠? 단열재는 우리가 열을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이 지나가는 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 열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면은 그게 좀 해결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열교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열이라는 건. 근데 열이 흘러가려면은 중간에 이 매체가 있어야 돼요. 열 전도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재료에 따라서 열을 잘 전도 안 하는 거를 단열재라 그러고, 열이 잘 전도가 되는 거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단열재 역할을 못 하죠. 주로 금속이나 유리, 뭐 돌, 뭐 이런 종류는 열 전도가 잘 됩니다. 열이 잘 지나가요. 말하자면 도로로 치면은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가 열이라면은 자동차가 세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재료의 열 전도율 특성 말고 이게 어떤 단면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단면이 커야, 예? 이 한강다리 같은 것도 이게 10차선 도로다. 그럼 뭐 10줄로 쫙 지나갈 수가 있겠죠. 많은 양의 이 자동차가 열이라 그러면 그 열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도로가 좁아요. 그러면은 열이 빨리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이게 프레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바로 벽 두께입니다.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콘크리트의 벽 두께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여기 짤록하죠. 짤록해. 그리고 요 구멍은 이 핀을 끼는 자리입니다. 핀이 삼각형 쐐기처럼 생겨서 여기다 핀을 하나 끼고 또 이렇게 끼면은 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푸집이 여기에 하나 있고 이쪽에 거푸집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핀을 딱 끼면은 거푸집이 여기에 물려서 벌어지지를 못하죠. 콘크리트가 층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원치 않으면은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인데 이게 납작하다 그래서 플랫 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요거는 335mm에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해서 가져와서 쓰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콘크리트, 이쪽이 실내측이라 그러면 콘크리트 두께 20cm, 단열재 135mm, 예? 그 두께가 딱 합쳐져 가지고 이 거푸집이 형성돼서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굳으면은 이 부분을 파이프를 껴서 꺾으면은 똑똑 부러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망치로 여기를 딱 때리면 이게 똑 부러집니다. 근데 얘도 불량품이 있어서 이 부분에 연성이 크다. 그러니까 통조림 깡통 같은 그런 쇠다. 그러면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꺾어지지가 않고 그냥 구부러져요. 그러면 애를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당한 열 처리가 돼서 이거를 딱 휘임을 했을 때 여기가 똑 부러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당한 이 층압에 대해서 얘는 인장력을 받게 되죠. 이게 그 프레타입니다. 꽤 길죠. 이게 335mm, 30cm가 넘는 그런 벽 두께가 되고, 그 이쪽에 단열재 135mm가 들어가고, 은박 단열재 이쪽에도 붙고, 벽돌이 쌓아지게 되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벽돌을 쌓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실내측이죠. 뭐 이쪽에도 은박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각재를 다 대고,
각재는 어떻게 돼요? 석고보드 간격에 맞춰서 석고보드가 90cm 폭이다 그러면 30cm 폭으로 하든지 반 나눠서 45cm 폭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석고보드를 붙이게 돼요. 석고보드를 2겹 정도 붙이면은 뭐 석고보드 폭 90cm의 절반 45cm 간격으로 각재를 대도 되고 한 겹 정도 붙인다 그러면 한 30cm 간격으로 조금 촘촘하게 이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를 붙이게 돼요. 석고보드 자체도 단열성이 좋고 그 안에 은박 단열재가 있고 콘크리트는 열전도가 잘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딱 달라붙어서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고 또 그 바깥에 열반사 단열재가 있어요. 열반사 단열재의 그 특성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얘가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단면이 굉장히 작아요. 단면이 요거 두께 뭐 2mm도 채 안 되고, 요 폭은 한 15mm 정도 되는데, 일로 열이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겠냐. 자, 제가 여기 맨손으로 잡고 여기다가 가스토치 같은 걸로 불을 가해요. 산소 용접기 같은 거. 세게 불을 가해서 이 부분이 시뻘겋게 달궈지고 여기가 쇠가 1200도가 넘어서 녹아서 뚝뚝 떨어질 정도가 돼도 이 공기 중에서 이 뜨거운 1000도씨 되는 열이 여기까지 안 오고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뜨거울래나 그러면 장갑 같은 거 끼고 해도 열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고, 공기 중에선 그나마 열이 뺏기지 않으니까 더 잘 올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에 물려 있고 단열재에 물려 있어요. 오다 보면은 또 열이 다 뺏기고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이 열이 못 온다. 이 열교 현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열교 현상을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점열교라고 그러죠. 점열교. 그 다음에 어떤 선을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선형 열교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정도는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이거 뭐 한 벽 하나에 이거 뭐 한 30개, 50개 박혀 있다 그래도 그 열 손실, 열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단열재가 붙어 있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자르질 않습니다. 다른 외부 단열재, 다른 방식의 이제 외부 마감을 하면 이걸 또 끊어낼 수도 있지만은 이거 그냥 살려놔요. 그러면 단열재 겉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소철선이라고 합니다. 불에다 구운 철사. 그걸 우리가 그냥 일본말 반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사가 있어요. 잘 휘어지죠. 걔를 여기다 구멍에 끼워서 이만큼 끄집어내놔요. 그러면 걔를 벽돌 쌀 때 벽돌에다 그 사이에다가 물려가지고 쌓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끊어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석고보드가 있게 되고 여기는 콘크리트죠. 그러면 요거는 망치로 때리든지 파이프로 해서 똑똑 끊어내고 이제 그쪽에 내부 마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단면 가지고는 열이 일로 정말 힘들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단면이 뭐 이런 정도의 굵기에 뭐 철근 한 19mm 그 정도 굵기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이 이렇게 차갑게 거기만 이렇게 철근이 있는 것만큼씩 열이 거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프레타인데 열교에 대한 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지만 열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열전도율이 높죠. 철이기 때문에. 물론 구리보다는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열전도율이지만 구리 같은 거는 이거 철보다 훨씬 열전도가 잘 됩니다. 또 구리보다는 우리가 은 숟가락 같은 거 있죠. 은 숟가락은 국에다 넣어 놓으면 손을 잡았을 때 바로 뜨겁죠. 바로 뜨거워. 열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열전도율이 비록 높은 철이긴 하지만은 단면이 작아서 요 단면이 작기 때문에 열이 많이 이동을 못 한다. 또 하나는 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에는 반비례하겠죠. 예. 이게 열전도율이 클수록 또 단면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열이 빨리 여기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단면이 작고 그리고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힘들어요. 열이 전달되기가. 그래서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열 반사 단열재는 어떤 효과냐? 걔는 우리가 열이 이동할 때 이 공기 중에 유동체, 공기라든지 뭐 액체 같은 거 얘네들은 대류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열 자체가 흘러요. 대류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전도열이죠. 여기를 가열했을 때 열이 일로 쭉쭉쭉 가는 거, 이거 전도열. 또 하나가
복사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사열은 열이 어떤 매체가 있어야 오지만은 그거는 열 전도에 대한 얘기죠. 이 매체가 없어도 빛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태양광인데 태양열. 뭐 대기층이 있고 뭐가 있어도 진공층이 있고 우주에서부터 그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예, 매체가 없어도 그냥 옵니다. 빛 같은 게 그래요. 근데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가졌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파장 범위가 빛이고, 엊그저께 무지개가 떴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딱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면 이 빨강색보다 더 파장이 큰 거, 적색이죠. 적색 이외에 그걸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이죠.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이 자색인데 자색보다 더 짧은 파장,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열의 특성을 가진 거는 적외선이 열을 갖고 있어요, 많이.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열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쇠를 달궜어요. 계속해서 가열을 하니까 500도까지 시꺼멓던 쇠가 600도, 700도, 800도, 900도 가면서 뻘겋게 달아오르죠. 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빨강색 파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700도, 600도가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은 내 이렇게 피부 근처에다가 이 700도 되는 쇳덩어리를 갖다 대면은 벌써 여기가 열을 느끼죠. 이 파장으로 오는 게 그게 복사열입니다. 복사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열 파장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사시킵니다. 그게 열반사 단열재의 그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쪽 벽이라든지 뭐 다른 벽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사열이 작용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반사 단열재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자동차 그 지붕 쪽 뚜껑이랑 막 유리도 온도가 올라가 있고 그 복사열이 막 옵니다. 빛으로 오는 거예요. 파장으로 와요. 파장으로. 그러면 에어컨디셔닝을 해서 그 바람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나오더라도 차가운 건 차갑고 이 복사열은 그대로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는 그런 열적인 어떤 쾌적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키면은 이쪽 바람 부는 데는 또 뭐 시원하지만 이쪽에서 복사열이 막 내려오면서 또 머리 쪽은 또 이 뜨거운 열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뭐 우주에도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우주 탐사선을 타고 우주에 나간 분들이 뭐예요? 은박지 옷을 입잖아요. 그게 복사열, 엄청난 그 복사열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도 그 방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복도 그 옷에 은박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1000도씨 넘어가는 그 열기에서 오는 복사열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열을 막는 데는 반사 재질이 좋다. 예. 반사 성능이 좋은 거는 뭐 은박 같은 게 좋죠. 은박. 그렇지만 은이 너무 비싸니까 주로 알루미늄 박 같은 거를 써요. 알루미늄 박.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거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 그 일본 말로 마호병이라고 그러죠. 그 진공, 그 보온병 안에는 유리가 들어있어요. 얇은 유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맨날 그 화장실 거울에서 보듯이 그 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 역할을 하죠. 완전히 거울 같은데 그 안에 뜨거운 게 담기면은 그 안에 뜨거운 열이 나가지를 못해요. 다 반사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게 보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고도의 반사 성능으로 보온 역할을 해요. 거기다 단열재 뭐 그런 걸 넣은 게 아니고 공기층이 있고 그게 은막으로 반사를 하는 그러한 단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얇지만 반사 단열재는 그러한 파장으로 오는 그 복사열 그거를 막는다. 그래서 얇아도 그걸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열반사 단열재도 열반사 은박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폼처럼 돼가지고 비닐 재질이죠. 비닐 폼으로 두께가 또 두꺼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종류는 반사, 복사열을 반사도 하지만 전도에 대한 단열 성능도 가지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그 거품,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폼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포 안에 공기가 들어있죠. 이 공기가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물질 중에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모든 열 전도 단열재는 그 공기층이 있으면 단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털 파카 같은 것도 그 안에 공기를 많이 품죠. 지푸라기도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죠. 그라스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공기가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낮은 열 전도 율이 단열 성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열반사 단열재를 딱 해주면은 또 그런 복사열을 차단한다. 콘크리트 주택이 뭐냐면은, 자, 콘크리트 20cm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콘크리트라는 게 열 용량이 있습니다. 걔가 뭐냐, 열 용량이라는 거 보면 콘크리트는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열을 얘가 품고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열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스티로폴은 아무리 뜨거운 물에다 삶아가지고 꺼내면 바로 뭐 열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열 용량이 그거는 적다. 열 용량이 없다 이거죠. 근데 콘크리트 주택 열 용량이 큰데 여름철 엄청 햇빛도 받고 외부에 30도씨 뭐 이런 기온에서 얘가 열이 올라가서 30도까지 이렇게 열을 담겠죠. 그 담은 열을 실내로 품어요. 그 복사열로 품습니다. 그럴 때 은박 단열재가 있으면 그마저 복사열도 차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두꺼울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그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은박 단열재 뒷면에 이걸 까면은 왜 접착 테이프처럼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죠. 오늘같이 뭐 태풍 정도에 이렇게 바람이 엄청, 서울에도 바람이 엄청 셌었는데 여기 이쪽 동해바다 쪽에도 바람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또 시공이 안 되죠. 그거 붙이려고 그래도 바람에 그냥 훌러덩 벗겨져 버려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접착제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접착 테이프가 있죠. 접착 테이프.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벽에다가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놨어요.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지 스스로 접착력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서 그냥 떨어집니다. 예. 이 접착제도 굉장히 특성이 많고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한쪽 면에 접착 성능이 있는 그 은박 단열재를 붙여주면은 그러한 파장, 빛처럼 오는 그런 복사열을 막는 그러한 성능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매그매기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는 자, 스티로폴 사이에 틈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다 그 틈을 그 폼으로 메꿔야 되냐, 또는 그 틈을 테이프로 붙여야 되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그 틈새로 이 바람이 통할 수가 있죠. 바람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기체 또는 액체가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틈이라는 건 뭐예요? 차가운 유체, 공기, 그런 것들이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냉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더운 실내 온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거를 질문하셨는데, 보통은 자, 스티로폴 단열재가 콘크리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청테이프나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도, 자, 시공 당시에는 그 테이프가 붙여 있는데, 또 테이프도 유리같이 매끈매끈하고 깨끗한 면에는 찰싹 달라붙어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스티로폴 같은데 그게 얼마 못 붙어 있어요. 붙여놔도 그때뿐이고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해벨레 벌어져서 지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폼을 쏘는 건 어떠냐? 물론 뭐 폼을 싸서 거기를 다 메꾸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틈까지 그렇게 메꿀 필요는 없어요. 그 틈이 조금 벌어져 있으면 그 콘크리트를 금방 타설을 하고, 자, 한 달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 안에 있는 수분도 어디론가 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틈이 있으면은 그런 대로 습기가 빠져나가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점도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바람이 술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스티로폴 하나만으로 이렇게 벽이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은박 단열재도 붙어 있고, 또 이쪽엔 콘크리트가 꽉 막혀 있고, 또 은박 단열재 붙어 있고, 실내 쪽에 석고보드가 붙어 있고, 석고보드를 또 도배지가 또는 페인트가 이렇게 다 덮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틈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뭐 많이 벌어져 있거나 어디가 이렇게 뭐 거푸집 변에다가 찍혀가지고 단열재가 패였다든지 그런 데는 뭐 폼 쏴서 거기를 메꿔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계산값으로도 나오지만은 여러 군데 시공을 해본 결과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냥 밀봉을 꽉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자체가 갖고 있는 시공 초기에 그 습기는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냐. ALC 주택도 마찬가지고 얘가 어떤 숨쉴 구멍을 좀 둬야 된다. 숨쉴 구멍이라는 건 뭐예요? 습기가 좀 나갔다. 또 건조하면 습기를 또 머금었다. 이러한 그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 콘크리트 타설을 잘 하면 되겠지만은
이거 뭐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요 몇 년 전에 ICF라는 게 있습니다. ICF가 뭐냐면은 양단열 블럭이라 그래서 이 스티로폴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고 블럭 쌓듯이 다 쌓아 올린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면은 이게 양단열 블럭이 돼요. 그러니까 스티로폴이다 보니까 이 블럭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메이커마다 형태가 있는데 이게 바깥에는 뭐 12cm, 안에는 6cm, 가운데 이제 그 공간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넣고 이 이제 플랫타이 역할을 하는 그 타이가 합성 수지 제품으로 타이가 또 거기 들어있죠. 이 까맣게 보이는 저것들이 이 플랫타이 역할을 해주는 그 타이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이 거푸집을 보면은 이 플랫타이가 들어가고 이 핀이 박히고 뭐 겉에다가 또 그 가설 비계 파이프로 가로 세로 다 덧대주고 철선으로 쬐주고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층압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데 이 ICF는 그 자체가 층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근을 가운데다 꽂고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이제 층압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타 질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 터질까봐 맘 놓고 못 합니다. 바이브레타까지 하면은 바이브레타가 진동하는 그 순간은 이게 완전히 액체처럼 돼서 비중은 또 얼마나 커요. 물에 한 2.5배가 되는데 그 층압이 엄청 커서 잘못하면 터져요. 변형이 되고. 그래서 바이브레타 그 작업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양단열 블럭이니까 이쪽에도 스티로폴이요, 이쪽에도 스티로폴이요.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그 안에 콘크리트가 비었는지 찼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콘크리트 골조가 제대로 여기 채워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거푸집을 띄면은 이쪽에는 스티로폴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안 보이죠. 콘크리트 면이. 그렇지만 반대편을 딱 띄면은 거기는 콘크리트 면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재료 분리됐다든지 곰보가 졌다든지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단열재 넣고 일체 타설을 할 경우에는 바이브레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곰보가 진다든지 콘크리트가 덜 찼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치기 전에 창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창 사이즈에 맞게 이 가설 창틀, 멍틀을 거기다가 거푸집에다 붙여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가 안 채워지니까 거기가 비겠죠. 그리고 외부에 치장벽돌을 쌓는다 그러면 그 치장벽돌이 쭉 외부를 쌓다가 그 창틀, 문틀까지 이렇게 감아서 쌓게 돼요. 그래야 이 벽돌 모양 건물로 아주 이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벽돌 감아 쌓는 두께를 감안해서 그 실제 창 크기보다 그 멍틀, 가짜 틀은 한 양쪽에 12cm, 12cm 이렇게 여유를 두고 또 크게 짜죠. 그러면 거푸집을 다 떼어내고 이제 그 가설, 멍틀을 뜯어내면은 콘크리트 면이 나오잖아요. 면이 나오면은, 자, 밖에서 봤을 때 창틀 하부가 이쪽이 바깥이라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지면은 물이 타고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그 틀을 떼어내고 나면 거진 수평이죠, 수평. 그렇기 때문에 창틀을 뜯어내고 벽돌 쌓기 전에 이쪽을 바깥 경사가 주게 방수액을 타서 미장을 또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물이 여기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창 테두리를 타고 흘러내려도 실내 쪽으로 흐르지 않게 약간의 경사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입니다. 하다못해 목조도 창틀에 다 이 방수 테이프를 감고 이렇게 해서 코킹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이 시공이 돼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조는 그거보다 더 쉽게 방수를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테두리 미장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테이프 감아주고, 그쵸, 방수 시트를 다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 주택 또는 ALC로 싼 그 ALC 블록 주택에서 창틀에서 뭐 물이 새서 하자가 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공을 정말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가 생기는 거죠. 일체 타설을 했는데 창 테두리에 뭐 비가 스미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벽돌을 쌀 때도 창 테두리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하인방이라 그러죠. 하인방, 상인방. 그러면 벽돌 구멍이 이렇게 창틀이 큰데 위에는 또 벽돌을 어떻게 쌓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사이즈를 감안해서 우리가 한 10cm 각이죠. 현장에서 오빗기라고 하는 그거를 딱 걸쳐대고 그 위에다 벽돌을 세워 쌓기를 하죠. 세워 쌓으면은 그거를 이제 상인방이라 그러고 또 하인방도 마찬가지로 벽돌을 세워 쌓게 되는데 이 세워 쌓을 때 이게 벽돌 마감 기본 벽면이잖아요. 그러면 창틀에 세워 쌓는 벽돌은 이만큼 이 벽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각도는 약간 기울여서 이 물 같은 게 타고 내려갈 때 어디서 여기서 물 끊기가 되는 거죠. 물이 이 벽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정도로 기울여서 창틀 하부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럼 물이 일로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떨어지죠. 이거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쌓는다든지 또 수평으로 쌓는다든지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하고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쌓기도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벽돌 처음에 이제 쌓아 올라갈 때 기초 부분부터 쌓아 올라갈 때 맨 밑에 두세 켜 정도는 완결 방수액을 그 벽돌 쌓기 몰탈에다가 다 타서 또 하게 됩니다. 벽돌 쌓고 또 치장 줄눈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줄눈에 또 모양에 따라서 다 뭐 볼록 줄눈, 뭐 경사 줄눈, 뭐 빛 줄눈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줄눈을 이제 하는 모양도 있고 그 줄눈에 또 색상이 있잖아요. 칼라 줄눈, 매지, 줄눈 매지라고 하죠. 요번에 하는 거는 이 적벽돌에다가 커피 색깔 줄눈을 넣을 건데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이 벽돌집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이 나가는 그러한 색상으로 인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쌓기용 몰탈이 있으면은 거기 한 10mm 정도 나중에 쌓고 쌓기용 몰탈이 굳기 전에 그걸 다 긁어줍니다. 파내요. 그러면 이만큼이 빌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지 세멘트, 줄눈 세멘트를 또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다 쌓고 나면 벽돌이라는 게 흡수성이 있어요. 그 1급 벽돌, 2급 벽돌에서 흡수성의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흡수를 하니까 또 바깥에는 이제 방수, 발수, 물이 스미지 않는 그러한 발수제를 또 한번 스프레이로 뿌리든지 붓으로 칠해 주든지 그러면 그 벽돌에 그 미세한 공급이 막혀가지고 빗물이 침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외부 벽돌 마감은 더 이상 외장재에 대한 뭐 어떤 손볼 일이 없잖아요. 뭐 때도 별로 안 타는 거고, 그쵸? 그게 뭐 부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리가 편하다. 예. 만년붓기다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 구독자 매기님이 질문을 한 건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일체 타설을 할 때 특히 창이라든지 문, 개구부에서 어떤 빗물이 스미는 거를 어떻게 막을지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시공 방법이 있고 또 그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말했듯이 접착제, 본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접착제, 본드라는 거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집이 정말 무너져요. 그만큼 우리 건축에서는 이 접착제, 본드가 많이 쓰이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